삶의 가장 큰 전환은 불꽃놀이처럼 화려하게 터지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조용하다. 혼란처럼 다가오고 낯선 침묵과 정적 속에서 느껴진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면 지금까지 쌓아온 삶의 무게가 더 이상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처럼 느껴진다. 벽은 여전히 같은 벽이지만 그 위에 남아있는 흔적은 오래된 자아의 껍질일 뿐이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단지 수명을 다한 것이다. 그때 속삭임이 들린다. 지금이 점프할 때다. 물리적으로도 상징적으로도 아닌 양자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자 점프라는 말을 단순한 은유로 이해한다. 마음가짐을 바꾸거나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는 영적 비유쯤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은유가 아니라면, 만약 물리학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실제로 측정 가능한 과정이라면, 전혀 다른 진동으로의 정밀하고 즉각적인 이동, 다리를 건너지 않고 한순간에 다른 좌표로 나타나는 전환이라면 어떨까? 전자가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넘어갈 때 그 사이 공간을 통과하지 않는 것처럼 그것은 불연속 전이라 불린다. 전자는 사라졌다가 다른 지점에서 다시 나타난다. 충분한 에너지를 흡수한 순간 곧바로 시가 아니다. 과학이다. 그리고 당신 역시 무한한 시간선과 얽힌 진동적 존재라면 다르지 않다. 끊어내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떠나고 싶은 충동이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사실은 도약을 준비하는 에너지장의 신호라면,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신호를 무시한다. 이성으로 합리화하고 계산하며 지체한다. 영혼은 이미 떠나버렸는데 머리는 아직 머뭇거린다. 그래서 변화를 혼란으로 경험한다. 이미 시작된 도약을 억지로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붙잡고 있는 것은 어떻게라는 방식에 대한 집착일 뿐. 양자 점프는 논리를 따르지 않는다.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단지 일치와 결정을 요구할 뿐이다. 두려움보다 크게 진동하는 선택. 그 순간 장이 반응한다. 그 순간 점프가 고정된다. 우리는 이미 경험한 적이 있다. 관계가 끝났을 때 마치 10년의 무게가 한순간에 사라진 듯한 가벼움.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공기의 맛이 완전히 달라졌던 순간. 더 이상 설명하지 않기로 했을 때 세상은 처음에는 침묵했지만 곧 기적처럼 응답했던 순간. 그것들이 점프였다. 점진적 변화가 아니라 달력에 기록되지 않는 순간의 도약. 즉각적인 증거가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필드가 아직 새로운 좌표를 중심으로 재편성되는 중이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선택이다. 희망이나 바람이 아니라 선택. 존재의 새로운 상태를 확실히 택하는 순간 장은 재배열을 시작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점프를 중도에 중단한다. 3차원 현실이 금세 바뀌지 않자 불안해하고 의심하며 다시 돌아가 버린다. 그러면 타임라인은 낡은 자리로 접혀버린다. 그러나 중요한 전환은 믿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필요한 것은 방송, 즉 진동 신호다. 스스로에게 설득할 필요도 없다. 단지 과거의 신호 송출을 멈추기만 하면 된다. 여기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지금부터 몇 분 동안 당신은 양자 점프가 은유가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과정이고 과학이며 정밀한 전략이다. 삶이 당신을 몰아세우기 전에 의도적으로 이 과정을 작동시킬 수 있다면 당신은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상황을 선택하게 된다. 모든 걸 단번에 이해하려 하지 마라. 단지 머물러라. 몸 안에서 이미 다른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점프 중일지도 모른다. 첫 번째 규칙은 단순하다. 붙잡고 있는 한 뛰어오를 수 없다. 점프란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것은 더 이상 진동하지 않는 것들을 죽이는 과정이다. 생각, 습관, 정체성, 시간선, 이야기들. 단번에 다가 아니다. 그러나 에너지적으로는 완전히. 미래의 주파수를 송출하면서 동시에 과거의 감정에 얽매일 수는 없다. 장은 두 신호를 동시에 받지 않는다. 더 큰 소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더 명확한 신호에 반응한다. 여기서 양자역학과 정체성 심리학이 겹쳐진다. 양자장애는 무한한 가능성이 잠재적 형태로 공존한다. 새로운 시간선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접속하는 것이다. 열쇠는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아의 파동을 붕괴시키는 데 있다. 지금의 현실을 만든 자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도록 감정적으로나 신경학적으로 끊어내는 것이다. 역설은 여기에 있다. 새로운 삶을 찾는 것은 낡은 삶을 고치는 데 있지 않다. 그것을 필요로 하던 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순간 도약은 일어난다. 신경과학은 우리에게 말한다. 정체성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신경 경로의 집합이라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문제와 불안, 후회를 반복 재생한다면 그때 활성화되는 자아는 바로 익숙한 나다. 그 자아는 특정한 주파수를 갖고 있으며 양자장에 이렇게 신호를 보낸다. 계속 같은 것을 방송하라. 하지만 그 루프를 방해하면 어떻게 될까? 눈을 뜨고 스스로 묻는다. 나의 미래 자아라면 지금 무엇을 할까? 그리고 아무 증거가 없어도 그 선택을 따른다면 그것은 연기가 아니다. 속임수도 아니다. 그것은 결정이다. 모든 미래는 주파수이고 모든 정체성은 암호다. 그것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조율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조율은 한 가지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감정적 일치, 풍요를 확언하면서도 결핍을 느낀다면 장은 결핍에 응답한다. 성공을 시각화하면서도 죄책감을 품고 있다면 장은 죄책감을 반영한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피드백이다. 우주는 당신을 심판하지 않는다. 당신을 보정할 뿐이다. 그래서 질문은 명확하다. 당신이 떠나려는 자아가 여전히 연습하고 있는 감정은 무엇인가? 불안, 타인의 눈치, 자기 숨김. 그것들은 단순한 패턴이 아니다. 그것들은 주파수이며 당신을 오래된 시간선에 묶어둔다. 정체성을 붕괴시킨다는 것은 그것을 더 이상 리허설하지 않는 것이다. 30일이 필요하지 않다. 21단계도 달의 주기도 필요 없다. 단지 한순간의 완전한 에너지적 정직성이 필요할 뿐이다. 낡은 이야기에 중독된 자아를 마주보며 말한다. 사랑하지만 이제 더 이상 너를 선택하지 않는다. 그것이 갈라짐이고 점프이며 장이 응답하는 전환이다. 장은 완벽이나 열정이 아니라 일치를 스캔한다. 생각, 감정, 행동, 믿음이 모두 일치할 때 단 한순간이라도 그 주파수는 고정된다.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증명하려는 욕구가 사라진다. 얻으려는 집착도 녹아내린다. 남는 것은 명료한 중립성. 그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오래된 정체성이 더 이상 활성화되지 않는 증거다. 그래서 변형은 때로 지루하게 느껴진다. 의심의 드라마가 사라지고 이중성의 마찰이 사라지면 남는 것은 단지 존재다. 그러나 바로 그 존재가 힘이다. 당신은 더 이상 변화를 기다리지 않는다. 이미 그 자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장은 지연없는 거울처럼 반사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당신이 신호를 끝까지 유지할 때, 증거가 빨리 나타나지 않는다고 눈을 깜박이지 않을 때, 구체적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돌아가지 않을 때, 이 점이 점프하는 자와 점프를 소망하는 자를 가른다.
전자는 신호를 보내고 머문다. 후자는 신호를 보내고 증거를 기다린다. 증거가 오지 않으면 다시 낡은 자아로 무너져 버린다. 하지만 당신은 다르다.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어떻게 신호를 붙잡고 의심을 내려놓고 갈 수 없는 자아를 접어낼지 알게 될 것이다. 양자 점프는 일회성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매일 반복되는 의식이자 진동의 의례다. 단순히 이제부터 새 삶을 살겠다는 선언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매 순간 낡은 자아가 다시 고개를 들 때마다 의도적으로 자신을 새로 선택하는 행위다. 당신은 하루에도 수십 번, 심지어 수백 번 그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바로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당신을 다시 낡은 시간선에 묶어두는지 아니면 새로운 주파수로 고정시키는지가 결정된다. 이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5단계로 풀어내보자. 나는 이것을 방송 전환이라 부른다. 단계라고 하지만 직선적인 과정이 아니다. 강제로 밟아야 하는 순서도 없다. 그것은 에너지적 자세다.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필요에 따라 교차적으로 적용되는 일종의 내적 훈련이다. 첫 번째 단계는 불편함을 신호로 인식하는 것이다. 두려움, 지연, 자기의심이 다시 고개를 들 때 우리는 흔히 그것을 실패의 징후로 해석한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문 앞에 도착했다는 표시다. 양자적 언어로 말하자면 그것은 간섭, 즉 새로운 주파수로 맞추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잡음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간섭을 아니요라고 오해한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재조정 중이라는 뜻이다. 두 번째 단계는 즉각적으로 감정 패턴을 끊는 것이다. 낡은 감정이 밀려오면 몸은 자동으로 익숙한 이야기와 반응을 따라가려 한다. 불안은 불안의 기억을 불러오고 분노는 분노의 언어를 재생한다. 그러나 여기서 힘이 생긴다. 바로 방송을 끊는 것. 몸의 자세를 바꾸고 호흡을 달리하고 소리를 내고 작은 행동이라도 취하는 것이다. 신경과학은 말한다. 패턴을 끊는 순간 신경회로의 일관성이 깨지며 새로운 선택의 공간이 생긴다고. 세 번째 단계는 원하는 시간선의 주파수를 체현하는 것이다. 단순히 상상하거나 그려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온몸으로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다.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미 그것을 가진 나라면 지금 어떤 기분일까? 그리고 그 기분을 신경계 전체에 흘려보낸다. 90초, 3분 혹은 더 오래. 결과를 떠올릴 필요조차 없다. 중요한 것은 진동이다. 장은 결과를 측정하지 않는다. 신호만을 측정한다. 네 번째 단계는 새로운 정체성으로부터 하나의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양자 점프는 방 안에 앉아 현실이 바뀌길 기다리는 수동적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 보낸 신호가 진짜임을 보여주는 행위다.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일 수도 있고 단호한 경계를 세우는 것일 수도 있다. 작은 행동이라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이미 새로운 자아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점이다. 그 행동은 장과의 얽힘을 만든다. 증거가 돌아오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다섯 번째 단계는 시간선으로부터 집착을 끊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많은 이들이 놓치는 부분이다. 대부분은 의뢰를 마친 뒤 곧바로 현실을 확인한다. 증거가 나타났는지 찾는다. 그러나 그 순간 신호는 두려움으로 되돌아간다. 진짜 점프란 아무 일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조차 진동 속에 머무는 것이다. 오히려 그때가 시험대다. 장은 항상 듣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아침에 해보라.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보기 전 똑바로 앉아 스스로 묻는다.
오늘 내가 송출할 정체성은 누구인가? 그 답을 생각으로 찾지 말고 호흡과 자세와 에너지로 느껴라. 평온일 수도 있고 담대함일 수도 있고 자유로움일 수도 있다. 어떤 것이든 2분 동안 그 신호에 머물러라. 그리고 그날 하루를 그 신호에서 출발하라. 말하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모든 것이 그 주파수에서 나오도록. 그러면 현실은 저항할 권리가 사라진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수신자가 아니라 송신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송신자는 증거를 쫓지 않는다. 증거를 만든다. 진동을 유지함으로써 현실이 물리적 형태로 압축되도록. 하지만 여기서 많은 이들이 스스로를 방해한다. 왜냐하면 내가 잘하고 있나? 라는 의심이 곧 신호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물리학의 관찰자 효과는 말한다. 관찰은 대상을 바꾼다. 사람의 의심도 마찬가지다. 전환을 시작했음에도 증거를 찾으려는 순간 새로운 신호는 끊기고 낡은 자아가 다시 활성화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감정적 숙달이다. 의심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인식하면서 그 의심이 신호 자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 불안을 느낄 때 그것을 이름 붙이고 관찰하라. 인내심이 무너질 때 그 사실을 인정하되 먹이를 주지 마라. 징조를 찾는 자신을 발견할 때 멈추고 다시 신호로 돌아가라. 모든 감정은 주파수다. 장은 개인적이지 않다. 도덕적 판단도 하지 않는다. 단순히 반영할 뿐이다. 여기서 진짜 도약이 고정된다. 준비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그저 신호를 반복한다. 몸과 신경계가 새로운 신호를 기본값으로 삼을 때까지. 그리고 아이러니는 여기서 드러난다. 결과를 쫓지 않을수록 결과는 더 빨리 나타난다. 왜냐하면 추적은 분리를 의미하고 분리는 부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부족은 필드에 이렇게 말한다. 아직 내 것이 아니다. 반대로 나는 이미 그것이다. 그래서 곧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점프는 이미 일어난다. 이것이 증거 없는 확신이다. 세계가 아직 반영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을 뒷받침하는 것,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이미 자신으로 사는 것. 지금 이 순간 바로 그것을 선언하라. 댓글로, 속삭임으로, 글로. 나는 나 자신을 선택한다. 그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그것은 미세한 방송, 에너지적 확실성의 송출이다. 장은 행동이 아니라 일치를 필요로 한다. 완벽함이 아니라 신호의 반복을 원한다. 새로운 진동으로 가장 빨리 돌아오는 사람이 결국 가장 먼저 현실을 바꾼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일 수 있다. 그렇다면 점프가 착지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단순한 시각화나 선언이 아니라 필드가 실제로 응답을 시작하는 순간, 방송이 지속적이고 정밀해져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을 때, 그때 찾아오는 것은 혼돈, 침묵, 그리고 재편성이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진실은 이것이다. 새로운 주파수는 당신이 원하는 것만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맞지 않는 것을 밀어낸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은 처음에는 상실처럼 느껴진다. 점프가 실제로 고정되기 시작하면 세상은 갑자기 낯설게 느껴진다. 어제까지 익숙했던 관계가 이상하게 멀게 느껴지고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직장이 이질적으로 다가온다. 오래 붙잡고 있던 습관조차 이제는 독처럼 느껴진다. 마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하다. 그러나 그것은 파괴가 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진동 불일치가 드러난 것이다. 당신은 이미 주파수를 바꾸었고 장은 이제 더 이상 맞지 않는 것을 제거하기 시작한 것이다. 생각해보라. 당신은 오랫동안 93제 맞추어 살아왔다. 사람들, 경험들, 패턴들 모두 그 주파수에 동조되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당신은 104.1kbpt로 전환했다. 여전히 같은 방에 있지만 완전히 다른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당연히 어떤 것들은 사라지고 어떤 대화는 어긋난다. 어떤 기회는 더 이상 다가오지 않는다. 익숙한 것이 텅 빈 메아리처럼 들린다. 이것은 퇴보가 아니다. 그것은 공명의 재조정이다. 양자적 언어로 말하면 당신은 새로운 진동 서명을 갖게 되었고 장은 그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있다. 그것은 거절이 아니다. 그것은 재정렬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혼란을 겪는다. 외로움이 찾아오고 시험대에 오른 듯한 느낌이 들며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라는 의문이 스멀스멀 올라온다. 하지만 바로 이 공간이야말로 현실이 굽어지기 시작하는 자리다. 옛 시간선의 그립감이 약해지고 새로운 시간선은 아직 물질화되지 않은 그 틈. 우리는 그것을 공허라고 부른다. 성스러운 사이 공간. 당신의 임무는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단지 신호 안에 머무르는 것. 하지만 신경계는 가장 강하게 저항한다. 낡은 것에 손을 뻗고 싶고 익숙함을 붙잡고 싶고 변화를 늦추고 싶어진다. 바로 이 순간이 고정의 순간이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우주가 나를 시험한다. 그러나 진실은 다르다. 그것은 시험이 아니라 메아리다. 과거의 주파수가 마지막으로 돌아와 묻는 것이다. 정말 확실한가? 이 질문에 당신은 말로 대답하지 않는다. 당신은 몸으로 대답한다. 호흡으로, 태도로, 행동으로. 그때 당신은 이렇게 한다. 아침에 눈을 떠 새로운 자아의 주파수로 호흡한다. 예전 자아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을 택한다. 변화를 증명하라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다. 사람을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정을 필요로 하던 자아를 놓는다. 그리고 나서 무언가가 변한다. 전혀 예상치 못한 메시지가 도착한다.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 어쩌면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는 설명 불가능한 우연이 다가온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장이 고정되었다는 증거다. 신호가 이제 당신의 기준점이 되었음을 알리는 것이다. 변화는 종종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 며칠, 몇 주가 걸릴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일어난다. 왜냐하면 현실은 무작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현실은 리듬이다. 그리고 당신이 새로운 수준의 리듬이 될 때 시간선은 당신에게 맞추어 조율된다. 그러니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라. 공허를 실패로 오해하지 마라. 일치가 사라지는 것을 벌로 착각하지 마라. 그것은 정화다. 진동의 해독이다. 우주적 진공이 새로운 자아를 위한 자리를 비워내는 것이다. 이미 도착해 기다리는 그 자아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다음 단계는 이 도약 위에 오래 머무르는 법이다. 점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머물러야 한다. 아무도 보지 않는 조용한 선택. 증거가 나타나기 전, 박수갈채를 받기 전, 세상이 외적으로 보여주기 전, 당신이 이미 선택한 그 확신. 그것이 진짜 양자 점프다. 비전 보드가 아니라 명상만도 아니다. 그것은 결핍의 신호를 멈추고 스스로의 진동을 끝까지 붙드는 순간이다. 장은 심판자가 아니다. 그러나 완벽한 거울이다. 그 거울은 오직 당신의 방송을 비춘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주파수는 결과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자아에 대한 확신이다. 나는 이 길을 택했다. 그리고 증거가 없어도 이미 이 자아로 존재한다. 이 말은 단순한 긍정이 아니다. 그것은 존재의 선언이다. 이 확신이 현실을 바꾼다. 세상은 더 이상 조건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미 존재하는 자아를 반영하는 단순한 증거가 된다. 그러니 결과를 찾지 마라. 공명을 찾으라.
작동하는가를 묻지 말고 나는 지금 미래의 자아를 방송하고 있는가 아니면 과거의 자아를 리허설하고 있는가를 물어라. 그 질문 하나가 환상과 시간선과 오래된 자아를 무너뜨린다. 변화를 찾는 것을 멈추고 변화를 되는 것으로 전환하는 순간 모든 것이 재편성된다. 그것은 시끄럽지 않다. 화려하지도 않다. 오히려 은밀하고 우아하며 피할 수 없다. 새로운 친구가 나타나는 순간 억지로 답을 찾는 것을 멈추었을 때 떠오르는 아이디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에너지적으로는 완벽한 기회. 그것은 행운이 아니다. 그것은 필드의 속삭임이다. 신호 수신 완료. 당신이 이 영상을 보는 동안 무언가가 흔들렸는가? 설명할 수 없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이미 점프가 진행 중이라는 신호다. 일관성이 상승하고 있다는 증거다. 새로운 시간선이 열리고 있다는 확언이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할 일은 거창하지 않다. 작은 한 걸음이면 된다. 새로운 주파수에서 출발하는 단 하나의 행동. 미래의 자아로 오늘 하루를 호흡하는 60초. 더 이상 맞지 않는 무언가를 삭제하는 선택. 새로운 정체성을 글로 적는 행위. 무엇이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확신에서 비롯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다. 어떻게 하면 이 새로운 시간선에 오래 머무를 수 있을까? 대부분은 점프를 경험하지만 오래 붙잡지 못한다. 낡은 신호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게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이 올라온다. 바로 그 순간이 흔들림의 시작이다. 양자장은 단순하다. 유지된 신호를 반영할 뿐이다. 끊임없이 되돌아오는 의심과 부족의 감정이 다시 신호가 되면 현실은 즉시 과거로 접혀버린다. 그러므로 핵심은 감정적 확신이다. 그것은 억지 긍정이나 자기 최면이 아니다. 그것은 결과를 향한 집착을 놓고 자기 존재 자체를 선택하는 것이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여라. 나는 이미 그 자아다. 결과가 없어도 나는 이미 여기 있다. 이 내적 선택이 장을 붙든다. 세상은 증거가 아니라 주파수에 반응한다. 우리가 보통 실패라고 부르는 순간들은 사실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신호의 일관성이 흔들렸다는 피드백이다. 증거를 찾아 나설 때마다 우리는 이미 분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 아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이것이 부족의 신호다. 그러나 확신은 다르다. 증거가 없어도 이미 존재한다라고 선언한다. 그 신호는 필드가 무시할 수 없다. 현실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당신이 머물러야 할 곳은 바로 그 자리다. 공허 속, 정적 속, 기다림 속, 이 공간이 가장 위태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강력한 자리다. 왜냐하면 이때가 바로 새로운 시간선이 물질화되기 직전이기 때문이다. 이제 떠올려 보라. 당신이 원하는 삶의 장면을 그리는 대신 단지 자신에게 묻는다. 내가 그 삶을 이미 살고 있다면 지금 어떤 에너지를 발산할까? 그 답은 생각이 아니라 느낌으로 온다. 확신, 평화, 자유, 혹은 고요. 그 감정을 신경계 전체에 스며들게 하라. 몇 초라도 좋다. 그리고 그 감정을 토대로 오늘 하루에 작은 선택을 하라. 이때 중요한 것은 거창함이 아니다. 사소한 행동 하나가 전체 진동을 바꾼다. 미래의 자아라면 하지 않았을 말을 하지 않는 것. 그 자아라면 했을 행동을 용기 내어 해보는 것. 그것이 바로 장에 대한 선언이다. 우주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 단지 신호를 고정시키면 된다. 그리고 그 신호가 안정되면 세상은 마치 지연 없는 거울처럼 응답한다. 때로는 작은 징조로, 때로는 예기치 못한 만남으로.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직관의 형태로. 그것들이 증거다. 그러나 기억하라. 증거를 찾으려는 순간 신호는 다시 무너진다. 증거는 찾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는 것이다. 그러니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해보라. 눈을 뜨고 호흡을 고르고 말하라. 오늘 나는 이 신호를 방송한다. 그리고 그 신호로 하루를 살아가라. 말투에서, 몸짓에서, 결정에서. 그러면 우주는 거부할 수 없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수신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당신은 송신자다. 송신자는 증거를 쫓지 않는다. 그저 신호를 유지하며 현실이 그에 맞추어 조율되도록 두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다. 하루를 잘 보냈다가도 저녁에 의심으로 돌아가면 신호는 흔들린다. 하지만 괜찮다. 그것조차 과정의 일부다. 중요한 것은 다시 신호로 돌아가는 속도다.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오래 머물지 말라. 의심을 느낀 즉시 다시 호흡을 고르고 신호를 붙들어라. 이 반복이 새로운 신경 회로를 만든다. 처음에는 어색하다. 그러나 반복될수록 신호는 자동화된다. 그때가 바로 새로운 정체성이 뿌리내린 순간이다.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그 자아로 살아간다. 세상은 그 주파수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 혼란, 공허, 침묵은 모두 과정의 일부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전환이 고정되고 있다는 신호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머물러라.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깊은 점프의 자리다. 앞으로 당신은 깨닫게 될 것이다. 변화란 거대한 폭발이 아니다. 그것은 눈에 띄지 않는 고요 속에서 일어난다. 작은 신호가 일관성을 유지할 때 현실은 무너지듯 재편된다. 그것이 양자 점프의 본질이다.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순간은 대개 드라마처럼 찾아오지 않는다. 사람들은 불꽃놀이 같은 화려한 변화를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은밀하고 잔잔하다. 어느 날 눈을 뜨면 익숙했던 모든 것이 미묘하게 어긋나 있는 것을 느낀다. 사람들과의 대화가 공허하게 들리고 오랫동안 안락하다고 믿었던 공간조차 낯설게 다가온다. 그것은 무너짐이 아니라 정렬의 과정이다. 새로운 진동이 들어올 때 더 이상 맞지 않는 것들이 밀려나가는 것이다. 이 시기는 종종 이름처럼 느껴진다. 관계가 멀어지고 기회가 사라지고 과거의 패턴들이 의미를 잃는다. 하지만 이것은 우주가 당신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선택한 새로운 주파수에 맞지 않는 것들이 정리되고 있을 뿐이다. 마치 오래된 방을 청소하는 것처럼 비워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다. 이때 가장 위험한 함정은 과거로 돌아가려는 충동이다. 신경계는 익숙한 것을 안전하다고 착각한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이 떠나가면 본능적으로 옛 자아로 다시 돌아가려 한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고비다. 당신은 단호하게 선언해야 한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나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 선언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우리가 흔히 시험이라고 부르는 상황들은 사실 시험이 아니다. 그것은 과거의 메아리다. 오래된 신호가 마지막으로 울려 퍼지며 묻는 것이다. 정말 변했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방법은 단순하다. 과거의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설명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새로운 자아의 신호로만 행동하는 것. 이것이 진짜 대답이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작은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메시지가 도착하고 새로운 만남이 생기며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흐름이 당신을 이끈다. 그것들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필드가 신호를 인식하고
새로운 현실을 조직하기 시작했다는 증거다. 하지만 이 과정은 단번에 끝나지 않는다. 하루, 이틀, 몇 주가 걸릴 수도 있다. 그 사이에 당신은 불안과 확신 사이를 오간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의심이 올라와도 곧 다시 신호로 복귀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질수록 새로운 주파수는 더 강하게 고정된다. 우주는 복잡하지 않다. 그것은 단순히 반영한다. 당신이 가장 자주 방송하는 신호를. 그러므로 묻지 말라. 왜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 대신 이렇게 물어라. 나는 지금 어떤 신호를 방송하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모든 답을 준다. 증거를 찾는 순간은 이미 낡은 자아로 돌아가는 순간이다. 반대로 증거가 없을 때조차 확신을 유지하면 그것은 가장 강력한 신호가 된다. 현실은 결국 그 신호에 굴복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일관성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될 것이다. 변화는 외부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내부에서 먼저 일어난다.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도 당신은 이미 새로운 자아로 살아가고 있다. 그때 현실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공허 속에서 머물러라. 혼돈 속에서도 신호를 지켜라. 그것이 바로 진짜 점프다. 점프가 깊어질수록 당신은 새로운 법칙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현실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로 산다. 눈앞의 현실을 원인으로 보고 그것에 맞춰 감정을 결정한다. 일이 잘 풀리면 기뻐하고 실패하면 절망한다. 그러나 양자장은 정반대다. 먼저 감정이 신호를 보내고 현실은 그 신호를 반영한다. 여기서 힘의 균형이 바뀐다. 당신은 더 이상 환경에 반응하지 않는다. 환경을 선택한다. 이것이 바로 송신자의 태도다. 송신자는 현실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는 이미 새로운 주파수를 내보내고 있으며 세상은 그 신호에 맞춰 조율될 뿐이다. 이때 당신은 진정한 창조자로 서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은 단순한 자기 암시가 아니다. 그것은 신경학적, 감정적, 에너지적 정직성이 필요하다. 당신이 입으로는 풍요를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결핍을 느낀다면 장은 결핍을 반영한다. 당신이 성공을 시각화하면서도 죄책감을 품고 있다면 장은 죄책감을 반영한다. 장은 거짓말을 듣지 않는다. 오직 신호만을 듣는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일치다. 생각, 감정, 행동, 믿음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 상태. 설령 잠시라도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장은 즉시 반응한다. 그때는 노력도 필요 없다. 강요도 필요 없다. 단지 조율된 존재의 힘이 발휘될 뿐이다. 여기서 많은 이들이 혼동한다. 나는 노력하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신호가 섞여 있기 때문이다. 미래의 자아를 상상하지만 동시에 과거의 자아를 리허설한다. 장은 가장 큰 소리에 반응하지 않는다. 가장 명확한 신호에 반응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크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맑게 송출하는 것이다. 이 맑음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포기에서 나온다. 과거의 이야기, 낡은 정체성, 더 이상 맞지 않는 관계를 놓는 순간 당신의 신호는 맑아진다. 그것은 새로운 것을 붙잡기 위한 집착이 아니라 이미 그 자아가 되었다는 선언이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전혀 특별하지 않은 순간에 그것을 느낀다.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새로운 자아로 살아가고 있음을. 일상 속의 작은 결정들이, 말투와 걸음걸이가 이미 변해 있음을. 이것이 진짜 점프다.
드라마틱하지 않지만 되돌릴 수 없는 운합 전환이다. 세상은 그 즉시 반응하기 시작한다. 전혀 우연 같지 않은 만남, 새로운 기회, 예상치 못한 영감이 찾아온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당신은 더 이상 그것을 증거로 삼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당신은 그 자아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세상은 단지 거울일 뿐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증거가 더디게 나타나도 조급해하지 않는 것, 침묵이 길어져도 실패로 오해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확신의 신호다. 장은 늘 듣고 있다. 그리고 결국 반드시 반응한다. 그러니 지금 묻자. 나는 어떤 신호를 송출하고 있는가? 이것이 모든 답이다. 과거의 자아를 연습하고 있는가? 아니면 미래의 자아를 방송하고 있는가? 그 선택이 곧 현실이다. 당신은 이제 알게 된다. 점프란 단순히 순간의 선택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 방식을 고수하는 일이다. 과거의 자아는 끊임없이 손짓하며 돌아오라고 속삭인다. 익숙한 생각, 편안한 습관, 오래된 두려움은 여전히 매혹적인 안전망처럼 보인다. 하지만 진짜 안전은 익숙함 속에 있지 않다. 그것은 오히려 가장 큰 감옥이다. 새로운 자아로 도약하려면 그 감옥의 문을 닫고 나와야 한다. 이 과정은 종종 죽음처럼 느껴진다. 어떤 정체성이 사라지고 오랫동안 당신을 정의하던 이야기가 끝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재탄생이다. 마치 나비가 고치를 찢고 나올 때 애벌레의 껍질은 죽어야만 한다. 그 껍질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 단지 더 이상 맞지 않을 뿐이었다. 양자 점프는 바로 이 죽음을 수용하는 용기다. 오래된 자아에게 마지막으로 말해야 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너를 선택하지 않는다. 이 선언은 무정함이 아니다. 그것은 진실한 작별이다. 그리고 그 작별이 끝나는 순간 새로운 자아가 태어난다. 세상은 이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은 안다.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숨 쉬지 않고 같은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는다는 것을. 그 차이는 미묘하지만 결정적이다. 그리고 결국 세상도 반응한다. 작은 우연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새로운 기회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찾아온다. 이때 중요한 것은 증거를 쫓지 않는 것이다. 당신은 더 이상 수신자가 아니다. 송신자다. 송신자는 현실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는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다. 세상은 단지 그 신호에 맞추어 움직일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과정이 항상 평탄한 것은 아니다. 어떤 날은 의심이 몰려오고 어떤 순간은 과거로 끌려가고 싶은 충동이 강해진다. 그러나 실패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다시 돌아오는가다. 의심을 느끼더라도 곧 다시 신호로 복귀하는 것. 이것이 새로운 자아를 고정시키는 힘이다. 점프의 본질은 일관성이다. 단 한 번의 큰 결단이 아니라 수없이 반복되는 작은 복귀. 그 반복이 신경계를 재편성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자동화한다.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될 것이다.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새로운 자아로 살아가고 있음을. 그것이 바로 진짜 점프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다. 변화는 시끄럽지 않다. 오히려 지루하고 단조롭게 느껴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의심과 드라마가 사라지면 남는 것은 고요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서 진정한 힘이 깃든다. 세상은 그 고요를 반영하며 조용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의 현실을 바꾼다. 이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다. 필요한 것은 프로토콜이다. 마음이 흔들릴 때, 몸이 두려움에 휩싸일 때,
과거의 자아가 당신을 잡아끌 때 실제로 할 수 있는 것, 바로 그 순간에 꺼내 쓸 수 있는 내적 절차. 이것이 점프를 일시적 체험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정체성으로 만드는 길이다. 다음 단계에서 나는 그 프로토콜을 보여줄 것이다. 5가지의 에너지적 자세. 그것은 억지로 따르는 규칙이 아니라 언제든 몸과 마음이 휘청거릴 때 붙잡을 수 있는 닻이다. 그것이 당신을 새로운 시간선에 고정시킬 것이다. 지금까지의 흐름 속에서 당신은 알게 되었다. 점프란 선택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 선택을 지켜내는 일관성의 힘이라는 것을. 그러나 인간은 본능적으로 증거를 원한다. 그래서 현실에서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린다.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혹시 잘못된 길로 들어선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전환의 문턱이다. 양자 물리학에서 말하는 관찰자 효과를 떠올려보라. 입자의 상태는 관찰되는 순간 달라진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자아로 점프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결과를 확인하려는 순간 그 주파수는 다시 무너진다. 마치 씨앗을 심어놓고 매일 땅을 파서 뿌리가 내렸는지 확인하는 것과 같다. 그럴수록 성장은 지연된다. 그러므로 당신이 배워야 할 것은 정서적 숙달이다. 이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그것이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거리를 두는 일이다. 의심이 올라오면 이름 붙여라. 이것은 의심이다. 불안이 치밀어 오르면 인정하라. 이것은 불안이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에게 말하라. 그러나 나는 이 신호를 선택한다. 이렇게 하면 감정은 잠시 스쳐갈 뿐 신호는 유지된다. 이때 가장 중요한 훈련은 복귀의 속도다. 누구나 흔들린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다시 신호로 돌아오는가다. 과거에는 며칠씩 머물렀던 의심이 이제는 몇 시간, 그리고 나중에는 몇 분, 몇 초로 줄어든다. 이 반복이 신경계를 새롭게 배선하고 결국 새로운 자아를 기본값으로 만든다. 여기서 역설이 드러난다. 결과를 추적하지 않을수록 결과는 더 빨리 찾아온다. 왜냐하면 추적은 분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아직 갖지 못했다는 무의식적 신호가 발신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증거가 없어도 확신을 유지할 때 그것은 가장 강력한 신호가 된다. 장은 반드시 그 확신에 응답한다. 이 과정은 고요하다. 드라마틱하지 않다. 오히려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갈등과 의심이 사라지면 남는 것은 단순한 존재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그 존재야말로 가장 강력한 힘이다. 당신은 더 이상 무언가를 되찾으려 애쓰지 않는다. 이미 그 자아로 살아가고 있다. 세상은 단순히 그것을 반영할 뿐이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된다. 점프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과거의 자아를 접고 미래의 자아를 지금 여기에서 선택하는 것이다. 선택은 거창하지 않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다. 오늘 나는 누구로 방송할 것인가? 그리고 그 답을 하루 종일 유지하는 것이다. 작은 행동과 말투와 결정들이 쌓여서 결국 현실을 바꾼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의심 속에 있다면 그 또한 정상이다. 하지만 의심을 신호의 방해음으로만 보라. 그것이 당신을 멈추게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도약이 가까워졌다는 표시다. 모든 메아리는 마지막 확인일 뿐이다. 정말 새로운 자아를 택하겠는가? 라는 질문. 그리고 당신은 몸으로 대답한다. 예, 나는 이미 새로운 자아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5가지 에너지적 자세를 더 깊이 탐구할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흔들릴 때마다 당신을 되돌려주는 내적 의뢰다.
이것이 점프를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지속적인 현실로 고정시킨다. 이제 우리는 점프를 고정시키는 5가지 에너지적 자세, 일종의 내적 의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나 개념이 아니라 당신이 매일의 삶 속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다. 마음이 흔들리고 몸이 두려움에 휘말리고 과거의 자아가 다시 끌어당기려 할 때 이 5가지는 당신을 다시 신호로 되돌려 놓는다. 첫 번째는 불편함을 신호로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불안, 지연, 자기의심을 실패의 징조로 오해한다. 하지만 그것은 문 앞에 도착했다는 신호다. 양자장의 언어로 말하자면 그것은 두 주파수 사이의 간섭이다. 새로운 주파수로 전환될 때 발생하는 일시적인 정적. 그러므로 불편함을 피하려 하지 말라. 오히려 그것을 환영하라. 그것은 당신이 점프 직전에 있음을 알리는 가장 명확한 사인이다. 두 번째는 감정 패턴을 즉각적으로 끊는 것이다. 낡은 감정이 올라올 때 몸은 본능적으로 익숙한 반응을 따라가려 한다. 불안은 불안의 기억을 불러오고 분노는 분노의 언어를 소환한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전환의 기회다. 몸의 자세를 바꿔라. 호흡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뱉어라. 크게 소리를 내거나 작은 행동 하나라도 새로운 자아답게 해보라. 이 작은 끊김이 신경회로의 일관성을 깨고 새로운 선택의 공간을 만든다. 세 번째는 원하는 시간선의 주파수를 체현하는 것이다. 단순히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온몸으로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다. 스스로에게 묻자. 이미 그것을 가진 나라면 지금 어떤 기분일까? 그 감정을 신경계에 스며들게 하라. 몇 초라도, 몇 분이라도 좋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진동이다. 장은 결과를 측정하지 않는다. 오직 신호만을 듣는다. 네 번째는 새로운 정체성으로부터 한 가지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점프는 앉아서 기다리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신호를 증명하는 일이다. 새로운 자아라면 보냈을 메시지를 보내라. 세우지 못했던 경계를 지켜라. 미뤘던 선택을 해보라.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낡은 자아가 아니라 새로운 자아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것이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필드와의 얽힘을 만든다. 현실은 즉시 반응하기 시작한다. 다섯 번째는 시간선에 대한 집착을 끊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부분이다. 새로운 의뢰를 마치고 나면 대부분은 곧바로 증거를 찾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 순간 신호는 두려움으로 바뀐다. 진짜 점프는 아무 일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신호 안에 머무는 것이다. 오히려 그때가 가장 중요한 시험이다. 증거가 없을 때조차 흔들리지 않는 확신. 그것이야말로 장이 반드시 응답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주파수다. 이 5가지 자세는 강제적인 규칙이 아니다. 그것은 선택의 순간마다 당신을 지탱하는 닻이다. 불편함을 신호로 인식하고 패턴을 끊고 새로운 감정을 체현하고 한 가지 행동을 선택하고 집착을 끊는 것. 이 과정을 반복할수록 신경계는 재편성되고 새로운 정체성은 점점 더 자동화된다. 이제 상상해보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오늘 나는 어떤 자아로 방송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라면, 그리고 그 답을 호흡과 행동으로 하루 종일 유지한다면 당신의 현실은 저항할 수 없다. 그것은 단순한 법칙이다. 장은 당신의 가장 일관된 신호를 반영할 뿐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점프가 어렵기 때문이 아니다. 신호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안다. 신호는 증거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선택에서 나온다. 증거가 없어도 확신은 선택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반복될 때 세상은 결국 굴복한다. 점프가 고정되기 시작하면 현실은 혼돈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의 징조가 아니라 새로운 정렬의 시작이다. 장은 당신의 신호에 맞추기 위해 구조를 재편성한다.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것들은 떨어져 나가고 오래된 연결은 끊어지며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공허다. 많은 이들은 이 공허를 견디지 못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 그러나 공허는 무너짐이 아니라 새로운 공간이 열리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다. 공허 속에서 가장 큰 시험은 외로움이다. 사람들과의 대화가 어긋나고 예전의 관계가 멀어질 때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진실은 반대다. 당신은 잃는 것이 아니라 정렬되고 있는 것이다. 낡은 신호와 맞춰져 있던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 빈자리는 반드시 새로운 만남으로 채워진다. 우주는 공백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 시기에 당신이 할 일은 단 하나다.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불안에 휩쓸리지 않고 증거를 찾아 헤매지 않고 단지 신호 안에 머무는 것이다. 공허는 당신을 시험하지 않는다. 단지 묻고 있을 뿐이다. 정말로 새로운 자아를 선택하겠는가? 그 질문에 당신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대답해야 한다. 새로운 자아로 하루를 살아내라. 그 자아라면 하지 않았을 말을 하지 말고 했을 행동을 선택하라. 설명할 필요도 없다. 변명할 필요도 없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답이다. 그 순간 우주는 다시 응답한다. 전혀 예상치 못한 기회, 우연이라 부르기엔 너무 정교한 사건들이 일어난다. 그것은 장이 신호를 고정했다는 증거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쫓지 않는 것이다. 증거는 신호의 부산물일 뿐이다. 당신이 신호에 머무를수록 증거는 저절로 나타난다. 반대로 증거를 추적하는 순간 신호는 흔들린다. 이 단순한 법칙을 기억하라. 신호가 원인이고 현실은 결과다. 이제 당신은 진정한 힘을 이해한다. 현실을 바꾸는 힘은 밖에 있지 않다. 언제나 안에 있다. 당신이 어떤 신호를 방송하는가, 그 선택 하나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래서 매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 미래의 자아를 방송하고 있는가? 아니면 과거의 자아를 리허설하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길을 밝혀준다. 답은 언제나 단순하다. 미래의 자아라면 어떤 감정을 느낄까? 어떤 태도를 취할까? 어떤 행동을 선택할까? 그 답을 따라가는 순간 당신은 이미 새로운 시간선 위에 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된다.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새로운 자아가 자연스러워졌음을, 과거의 패턴들이 힘을 잃고 새로운 습관들이 자동으로 몸에 배어 있음을, 그것이 바로 도약의 완성이다. 드라마틱하지 않지만 되돌릴 수 없는 전환.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머무름이다. 점프는 순간이지만 머무름은 평생이다. 새로운 시간선 위에 오래 머물수록 그것은 더 단단하게 고정된다. 현실은 더 풍부하게 증거를 제공한다. 결국 그것은 새로운 기본값이 된다. 당신은 더 이상 점프를 유지하려 애쓰지 않는다. 그냥 그 자아로 살아간다. 그것이 바로 진짜 자유다. 머무름의 단계에 들어서면 당신은 비로소 깨닫게 된다. 점프란 어떤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이제 당신의 존재 그 자체가 된다. 과거에는 매 순간 의식적으로 신호를 유지해야 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의 기본값이 된다.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처음에는 단어 하나하나를 의식적으로 외워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의식적으로 말이 흘러나오는 것과 같다.
이 단계에서 가장 놀라운 변화는 확신의 고요함이다. 더 이상 세상을 설득하려 하지 않는다. 더 이상 증거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그저 존재한다. 그리고 그 존재는 세상에 거대한 울림을 보낸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변화된 주파수를 느낀다. 이 고요함 속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당신은 우연처럼 보이는 일련의 사건들을 경험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장이 당신의 신호에 반응하며 만들어낸 정교한 배열이다. 누군가의 전화 한 통, 예상치 못한 기회, 문득 떠오른 아이디어가 당신의 삶을 전혀 새로운 궤도로 이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다. 결과가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에 매달리지 마라. 결과는 어디까지나 반영일 뿐이다. 진짜 힘은 여전히 신호에 있다. 신호가 안정되면 결과는 끊임없이 뒤따라온다. 그러나 결과에 집착하면 신호는 다시 흔들린다. 이제 당신의 임무는 단순하다. 계속해서 미래의 자아를 방송하는 것. 그것이 행동의 출발점이 되도록 하는 것. 작은 선택 하나, 말투 하나, 호흡 하나조차도 새로운 자아의 신호로부터 나오도록 하는 것. 이것이 누적되면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게 된다. 이때 당신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본다. 과거에는 상황에 반응했다. 이제는 상황을 선택한다. 과거에는 증거를 기다렸다. 이제는 증거를 만든다. 과거에는 불안과 부족을 방송했다. 이제는 확신과 충만을 방송한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큰 깨달음은 이것이다. 당신은 결코 무언가를 창조한 것이 아니다. 이미 존재하던 무한한 가능성 중 하나를 선택했을 뿐이다. 양자장의 법칙은 언제나 단순하다. 가능성은 모두 존재한다. 당신이 어떤 신호를 유지하는가가 곧 당신의 시간선을 결정한다. 그러니 앞으로도 질문은 하나뿐이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방송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매 순간 자신에게 던져라. 답이 분명해질수록 당신의 현실도 분명해진다. 이제 여정의 마지막 단계에 다가왔다. 점프는 더 이상 비밀스러운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전략이며 존재의 기술이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단 하나. 이 과정을 어떻게 당신의 일상에 완전히 통합할 것인가이다. 이제 마지막 장으로 들어선다. 당신은 이미 알게 되었다. 점프는 거대한 폭발도 드라마틱한 장면도 아니다. 그것은 고요한 선택, 반복되는 신호,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머무름이다. 그러나 이 과정을 당신의 일상에 완전히 통합하지 못한다면 점프는 잠시의 체험으로 끝날 수도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삶의 의례로 만드는 것이다.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결국 자아를 만든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가? 하루의 시작이 곧 신호의 방향을 결정한다. 그래서 아침은 가장 강력한 순간이다. 핸드폰을 들기 전에 먼저 호흡을 고르고 자신에게 묻자. 오늘 나는 어떤 자아를 방송할 것인가? 그리고 그 답을 온몸으로 체현하라. 평온, 담대함, 자유, 사랑, 무엇이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제로 느끼는 것이다. 낮 동안에도 작은 선택의 순간들이 끊임없이 찾아온다. 누군가의 말에 즉각 반응하고 싶을 때 과거의 자아라면 했을 말을 삼가라. 대신 새로운 자아라면 어떻게 반응할지를 떠올려라. 미뤘던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불안에 끌려가던 과거의 자아 대신 이미 새로운 자아라면 내렸을 선택을 해보라. 이렇게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 거대한 현실을 만든다. 밤이 되면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에게 묻자.
오늘 나는 어떤 신호를 방송했는가? 완벽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다. 신호에서 벗어났더라도 괜찮다. 다시 돌아오면 된다. 이 복귀의 속도가 빠를수록 새로운 자아는 더 빨리 뿌리 내린다. 그리고 기억하라. 혼돈과 공허, 침묵은 모두 과정의 일부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간선이 고정되고 있다는 증거다. 과거의 메아리가 마지막으로 울려 퍼지며 묻는다. 정말로 변했는가? 그 질문에 당신은 존재로 대답한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다. 더 이상 증명하지 않는다. 그저 새로운 자아로 살아간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응답이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붙들어야 할 것은 확신의 고요함이다. 세상이 아직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당신은 이미 그 자아다. 증거가 없어도 당신은 이미 그 길을 걷고 있다. 이 고요한 확신이야말로 우주가 가장 강력하게 반응하는 주파수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선언하라. 나는 나 자신을 선택한다. 나는 이미 새로운 자아다. 이 선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신호다. 장은 그 신호를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깨닫게 될 것이다. 현실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방송하는 것이다. 결과는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는 것이다. 당신은 더 이상 수신자가 아니다. 당신은 송신자다. 이제 모든 것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매 순간 과거를 리허설할 것인가, 미래를 방송할 것인가, 그 선택이 곧 당신의 현실이다.